오늘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묘사주의와 반묘사주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묘사주의의 다툼에 락강의 이론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두 입장이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이행하는지를 증명한다. 그것의 증거는 그 입장들이 둘 다 그것의 해결책을 옹호하기 위한 신화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냈죠. 썰은 원시 부족의 신화를, 또 도넬라는 전지적 관찰자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들은 다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이라는 거,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이라는 거, 요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거죠. 썰은 작은 원시 부족이란 신화적 이미지를 만든다. 그 부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안다. 신생아는 부족 전체가 있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 개인들은 직접 지시를 통해 이름들의 의미를 배운다. 묘사주의는 의미,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타저가 없어요. 거기서는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의미가. 대상의 의미들의 나열이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터부가 있다. 이런 부족 안에서 언어는 완전히 묘사주의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각 이름의 지시관계는 일련의 묘사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름이 일련의 묘사에 의해서 대상을 갖다가 배타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대상을 배타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배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언어의 그런 작동이 논리적으로 1차적이고 반묘사주의에 의해 인용된 모든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2차적이고 기생적이라는 것을 반묘사주의는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사례들은 성결적인 묘사적 작동을 전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부족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된다. 즉 반묘사주의는 묘사주의에 기생하고 있다. 반묘사주의적인 논리, 반묘사주의에 의해서 인용된 그런 이야기들은 묘사주의를 전제로 해서 묘사주의라는 성결적인 묘사적 작동을 전제로 해서 거기 기생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된다. 반묘사주의는 묘사주의에 기생하고 있다 이거죠. 기생의 극단적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만은 안다. 설이 강조하듯이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스미스라는 사실은 최소의 묘사적 특징이다. 두 번째 이런 극단적 사례는 원천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적어도 한 다른 사람의 실존을 전제한다. 그 사람에게는 스미스라는 이름이 일련의 속성들을 상기시킨다. 달리 말해 반묘사주의가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사례, 지시관계가 일련의 묘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외적 인과 사실에 의해 자리바꿔지는 사례, 논리적으로 2차적인 기생적 작동의 외적 제시이다. 묘사주의는 같은 이름이라도 그 이름에 해당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묘사하는 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묘사주의에서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어디서 나왔느냐. 대타자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묘사주의에서는 대타자가 있어요. 근데 반묘사주의에서는 대타자가 지시하는 이름이 지시하는 궁극적인 어떤 대상의 어떤 본질이 모호하다 이거죠. 대상이라는 실제가 모호한 게 반묘사주의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락강 입장에서는 이 묘사주의와 반묘사주의를 갖다가 다 포용하는 것이죠. 락강적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설의 신화의 제시 안에서 결여된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언어에 사회적 관계를 실현하는 언어에 직면하는 순간 상호 주체적인 식별은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의 의미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적 언어의 개념을 형용모순으로 만든다. 최종적으로 한 이름은 한 대상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대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게 반묘사주의적 입장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대타자죠. 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른 경험적 사람들, 가능한 대화 상대들로 축소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타자의 차원을 예고한다. 예. 대상에게 그 이름으로 대상에게 이름을 부른다. 그럼 그 이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 대상에게는 대타자의 차원이죠. 그리고 묘사주의에서 이 상호주관적 식별, 이 상호주관적 식별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내용이 달라야 식별이 가능하죠. 대상이라는 A라는 대상, B라는 대상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상호 주체적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묘사주의에서는 상호주관적 식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라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가, 명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표에 고유한 교조적 바보짓을 만난다. 교조적 바보짓이 아니라 교차적 바보짓이야. 교조적 바보짓이라는 말도 되는데, 예, 나중에 교차가 나오니까. 이 바보짓은 동어 반복의 형식을 갖는다. 즉 탁자는 탁자를 지시한다. 왜냐하면 탁자는 탁자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달일말에 언어는 항상 그것의 사용을 앞서는 자료를 형성한다. 탁자는 탁자이기 때문에 그 탁자를 지시한다. 예, 예, 탁자와 의자는 다르다. 설이 상기시키는 기생의 극단적인 사례는, 그러니까 반묘사주의적인 극기생,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는, 그것의 순수한, 말하자면 자기 참조적인 형식은 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화자들의 사례다. 이름은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게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얘기했으면 그 이름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그들이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지시관계를 고정시키는 유일한 의도적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지시하는 것이다. 예. 유일한 의도적 내용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그 대상을 지시할 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지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그러나 설의 잘못은 이 자기 참조 지점에서 언어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을 발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언어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그 미끄러짐이 나온다 이거죠. 언어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뭐냐면 언어의 미끄러짐이에요. 언어의 잉여, 언어의 쓰레기,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는데 이 묘사주의에 맹점이 있어요. 설의 잘못이 있다 이거죠.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각 이름의 지시관계는 일련의 묘사들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배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설의 그 묘사주의의 그 맹점이라 이거죠. 이름은 언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결부되는 그 의미, 내용들, 그거 다 언어잖아요. 언어. 근데 그 언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언어에는 언어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요걸 갖다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다음, 설의 신화적 부족은 정신병자들의 작은 부족일 것이다. 왜 정신병자의 작은 부족이에요? 왜 정신병자의 작은 부족이에요? 대타자가 없기 때문에. 대타자를 결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다 그 정신병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의 맹점이라고요? 이게 바로 묘사주의 맹점이에요. 묘사. 그 부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 사용에 대한 터부 때문에 아버지의 기능은 실행될 수 없다. 설에게 결여된 것이 대타자의 차원이라면 설을, 묘사주의에는 대타자가 없어요. 대타자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반묘사주의는 작은 타자 소문자 A가 결여되어 있어요. 실제로서의 대상의 지위 이게 결여되어 있어요. 실제로서의 대상의 지위. 그리고 이 대상을 갖다가 이 상징계에서만 연락에 찾는 거예요. 상징계에서만 대상을 찾는 거예요. 왜? 실제로서의 대상의 지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락강이 지향하는 건 뭐죠? 실제로서의 대상을 지향하는 거죠. 예, 이 금지된 불가능한 대상인 이 소문자 대상의 일을 끝까지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윤리라는 거 아닙니까? 락강의. 예. 따라서 만약 그것은 일련의 묘사들로 축소 불가능한 이 X, 이 금지 불가능한, 이 접근 불가능한 금지의 대상, 이 모호한 대상 X를 현실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반묘사주의의 맹점이다 이거죠. 예, 반묘사주의의 맹점은 이 축소 불가능한 이 X, 묘사될 수 없는 이 X, 접근 불가능한 금지의 구역인 이 X, 요거를 갖다가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걸 현실 속에서 찾는 거예요. 키스 도넬란의 역사의 전지적 관찰자 신화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탈레스가 모든 것이 물이라고 믿은 그리스 철학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고대 그리스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은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모든 것이 물이라고 믿었다고 가정하자. 예, 탈레스보다 모든 게 물이라고 믿었던 학자는 은둔 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탈레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탈레스란 이름은 누구를 지시하는가? 분명히 은둔 철학자는 아니다. 그것이 지시하는 것은 미지의 우물 파는 사람, 즉 탈레스다 이거죠. 문제는 오늘날 탈레스란 이름의 진정한 지시관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지시관계는 오직 전체 인과관계를 그려낼 수 있는 역사의 전지적 관찰자 뿐이다. 신뿐이 없다 이거죠. 예. 신밖에 없어요. 역사를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신밖에는 탈레스란 이름이 지칭하는 그 X, 그 실제로서의 그 대상의 그 본질인 그 X,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의 전지적 관찰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도넬란의 잘못은 따라서 뻣뻣한 지시자에 일치하는 이 X를 현실 안에서 찾은 것이며, 예, 이게 실제계에 있는 건데 이걸 현실 안에서 찾은 게 이게 도넬란의 반묘사주의의 잘못이에요. 거기서 실증적 자료를 보는 것이고 현실 안에서 거기서 명령 자체의 소급적 효과를 끌어내지 않는 것이다. 예.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남을 잉여. 이게 미지의 X 아니에요. 잉여는 대상 안에서 대상보다 더한 것. 대상 안에서 대상보다 더한 게 바로 뭐예요? 대상의 본질이죠. 그게 실제로서의 그 본질. 따라서 바로 대상 A에 일치한다. 이걸 락강은 이걸 환상의 대상 A라, 소문자 대상 A라, 대상 A라 그런 말로 표현했었죠. 우리는 이것은 현실 안에서 헛되이 찾는다. 인생의 인생.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이 뭐예요?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그 본질입니까?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뭐 좀 권력계나 좀 갖고 좀 의시되고 좀 뻐겨야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힘 좀 갖고 좀 남 좀 괴롭히고 남 좀 다스리고 남 좀 통제하는 맛에 사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헛되이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안에서. 그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그 인생의 본질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 1장.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우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의학을 파고들고 우주과학을 파고들고 물리과학을 파고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만해서 그것의 실증적 속성을 중에서 그것을 부의 구현으로 만들 X를 헛되이 찾는다. 금이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을 100톤을 가져도 우리가 부유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는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사람. 하나를 가져도 자족하는 사람은
억만을 가지고도 불만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뻣뻣한 지시자, 이 대타자 아니에요. 대타자와 모든 가능한 세계에 동일한 것으로 남을 대상의 핵 사이에, 대상의 핵 본질 사이에 이 불가능한 관계에서 우리는 S1과 A의 관계를 식별한다. S1 뭐죠? 주인기표. 주인기표와 주인기표 뭐 하는 거예요? 주인기표는 대상 A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 A를 찾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 주인기표를 가져야 돼요. 이 토대를 가져야 돼요. 욕망의 토대를 갖지 못하면 대상 A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헛되이 그냥 현실 안에서 돈이나 찾는 거야. 그냥 권력이나 찾는 거예요. 인기 명예나 찾고 사회적 지위나 찾고 현실 안에서 현실 안에서 이 X를 헛되이 현실 안에서 찾아. 현실 안에서 뭐가 없으면 주인기표가 없으면 주인기표 나를 대표하는 주인기표 S1이 없으면요 나의 이 존재적인 본질 존재적인 핵을 찾아가려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 안에서 맴맴 돌다가 가는 거지 그냥. 역사의 전적 관찰자란 신화의 역할은 따라서 원시부족이란 설의 신화의 역할과 정확히 동일하다. 두 경우의 모두 관건은 뭐냐? 명명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신급에 의해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까는 뭐라고 나왔죠?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이행하는지를 어떻게 두 입장이 어떻게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이행하는가? 두 경우 모두 관건은 명명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신급에 의해 명명의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 경우에는 지시관계는 이름 자체의 내재적 내재적인 의도적 내용에 의해서 보장된다. 묘사주의에서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명명의 필연성을 보장해야 돼요. 그 명명의 필연성이 뭐예요? 그게 의도된 내용에 의해 내재적으로 의도된 내용에 의해서 뭐가 보장되느냐? 명명의 필연성이 보장되고 이것에 의해서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에 의해서 의도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묘사함으로써 일련의 묘사들이 이게 배타적으로 고정돼요. 배타적으로 고정되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미끄러지는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해버리는 묘사주의에서는. 또 한 경우에 이건 뭐예요? 반묘사주의에서는 지시관계는 이름 자체에 다른 경우는 그것은 이름을 대상에 묶는 최초 세례 대타자의 차원 최초 세례로 우리를 이끄는 인과사 세례에 보장된다. 뭐가?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명명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름을 대상에 묶는 최초 세례. 이것이 이제 이름을 대상에 묶는 최초 세례가 바로 이 반묘사주의에 있어서 이 대상이 급진적 우연성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현실 안에서 X를 찾는다고 그랬죠. 이 급진적 우연성이 바로 X인데 이 X 실제로서의 대상의 본질 핵은 이 X인데 이게 빠져나갔는데 이건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안에서 그냥 헛되이 그냥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보장하는 거예요? 급진적 우연성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명의 필연성, 즉 최초 세례를 갖다가 보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입장은 썰의 입장과 도넬란 입장 두 입장의 결례가 어떻게 지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여줘요?
썰의 입장에서는 대타자를 살려내야 되고 도넬란의 입장에서는 대상의 실제적 차원, X의 차원을 살려내야 돼요. 예. 그래서 S 슬래시 다시 말하면 결여된 주체는 다이아몬드 A, 소문자 대상 A를 지향한다. 또는 S1은 지향한다. 소문자 대상 A.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제로서의 대상을 끝없이 추구하는 이 우연성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S1. 이 S1은 어디서 나와요? 이 S 슬래시. 이 결여된 주체. 무의 주체를 대면할 때 거기서 S1이 나오고 S1을 확보할 때만이 소문자 대상 A를 지향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그냥 맴맴 도는 거죠. 예. 자, 오늘 조금 다른 이 시간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제 10분에서 15분 그 사이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읽는 것도 빠르고 설명도 좀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락강으로부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